코로나19가 졸업식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영상 졸업식이 열리는가 하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교에서는 졸업장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강원도가 20년 뒤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330개 정책 과제가 발굴됐는데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인구 증가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의 인구는 심각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의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세대들이 졸업을 맞았습니다. 감염을 우려해 교실에서 졸업생들만 모여 미리 제작한 영상을 보면서 진행했습니다. 또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교는 졸업장을 택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졸업식입니다. 식장은 어른 체육관 대신 교실입니다. 학교에서 미리 제작한 영상을 보는 곳으로 대신합니다. 졸업식장에 의례 함께했던 부모님도 가족도 없습니다. 후배들의 축가도 없습니다. 졸업생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축하받아야 될 졸업식에 부모님도 못 오시고 친구들이랑 마스크 벗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어서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 2학년 때 찍은 사진에서 잊혔던 추억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습니다. 항상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던 선생님들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뭉클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지막으로 교가를 부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자를 떠나보내는 스승의 마음은 더 애틋합니다. 고생 많았고 사랑한다. 교실 졸업식을 마친 졸업생들은 모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찍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학부모들은 교문 밖에서 자녀를 기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시끌벅적했던 졸업식을 추억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추억을 기록합니다. 졸업식을 앞둔 또 다른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졸업식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졸업생은 학교조차 올 수 없고 집에서 졸업식을 맞아야 합니다. 졸업장과 상장은 택배로 학생들에게 보냅니다. 택배를 정리하는 스승은 어느 때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제자를 위로합니다. 모든 졸업장하고 상장 이런 것들 다 우편으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지만 정말 앞날을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졸업식. 규모도 줄고 방식도 바뀌었지만 보내는 스승과 떠나는 제자의 마음은 더욱 사무쳤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앞으로 20년 뒤 강원도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강원도가 보고회를 통해 앞으로 발전 계획과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330개 정책 과제가 발굴됐는데 너무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40년까지 190만 인구 목표, 지역 내 총생산 96조 원과 관광객 1억 5천만 명. 강원도가 그린 20년 후 미래 강원의 모습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춘천과 원주, 태백 삼척 강릉을 U자 형태로 수소 융복합 에너지 경제벨트로 묶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와 인공태양 클러스터, 수소 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을 균형발전 대상 지역으로 정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평화산업단지와 지방정원, 에코타운과 힐링타운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를 동북아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330개 정책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이 과제들을 추진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활동인구 190만 명 목표는 30년 뒤에 강원도의 15개 지역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우리의 청사진을 내보이는 것만큼 좀 현실적인 그런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거와 도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최종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구상안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으면 2040년까지 강원도의 발전 계획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인구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지역별로 인구 증감 편차가 컸습니다. 늘어난 인구는 원주와 춘천에 집중됐고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의 인구는 심각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태백시 인구는 4만 7천여 명. 하지만 해마다 1,000명 안팎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인구는 4만 2,719명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충남 계룡시보다는 인구가 많았지만 인구 감소세가 더 커서 지난해는 전국 시단위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시가 됐고 인구 회복을 위해 석탄 산업을 대체할 전략 산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매봉산 산악 관광을 중심으로 강원랜드와 현역 사업인 슬롯머신 생산단지 조성과 더불어서 태백시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웰니스 항로화 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정성과 삼척, 영월 등 다른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도 심각합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정선은 2,000명, 영월도 1,500명가량 줄었고 삼척시 인구는 4,000명 넘게 빠졌습니다. 삼척시 인구를 읍면동 단위별로 구분해봤더니 광산이 모여있는 도계읍이 2,000명 넘게 빠지며 인구 감소분의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접경 지역도 사정은 비슷해서 화천, 양구, 인제는 5년 전보다 2,000명 안팎으로 줄었고 고성과 철원은 4,000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늘어난 인구는 원주와 춘천에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속초와 양양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효과로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릉이나 동해 역시 KTX 개통 이후에는 인구 감소세가 크지 않거나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속도로나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여부가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SOC가 확충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좀 개선된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기간 시설 확충입니다.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영월 교도소에서 동부구치소 이감자들 11명이 집단 확진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도내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뜸해졌기 때문인데 다만 겨울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 확진자 수는 101명, 하루 평균 14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직전 일주일 동안 202명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절반입니다. 일시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11월 말과 지난달 초를 제외하고 두 달 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지난달 16일 이후 24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셈입니다. 대규모 감염을 견인했던 주요 경로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이 같은 추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차 유행은 고비마다 수십 명 단위의 감염이 터져나왔습니다. 11월에만 굵직한 집단 감염이 9차례, 12월에도 8차례 쏟아졌습니다. 특히 동해시의 확산세는 첫 감염 이후 연말까지 매일 10명씩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서 영월에 옮겨진 동부구치소 이감자들이 오늘까지 19명 확진된 걸 빼면 대규모 감염은 없습니다. 그나마 해당 사례도 교도소라는 격리된 공간에서 벌어진 만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 확산이 빠른 겨울이라는 변수가 아직 2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안심하기 이릅니다. 방역의 경계심이 늦추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유행은 재반 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남은 2달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끝에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를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환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영월 교도소에서는 동부구치소 이감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동부구치소발 도내 확진 재소자는 누적 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춘천에서는 일본 입국자 1명이, 속초에서는 일가족 3명이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원주에서 4명, 강릉과 동해에서 각각 환자가 1명씩 발생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선제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과 홍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영서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로 대부분 늦은 밤에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일주일간 이어진 한파 경보가 해제되면서 내일과 모레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지방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아침에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가 오늘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당초에는 속도 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개 특례가 인정됐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선 침범 금지와 주정차 금지, 신호 위반 금지 등 9개 특례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 처벌로 일선 소방관들의 우려가 컸지만 이번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긴급 상황이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감 입학 전형 평준화 고등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이 실시됐습니다. 올해 평준화 고등학교 총 배정 인원 5,298명 중에서 체육특기자 115명을 포함해 선 배정 대상자는 554명입니다. 전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이 적용돼 2개의 지망학교에 배정된 결과는 춘천 70%, 원주 77%, 강릉 79%입니다. 배정 결과는 오는 18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의 신원이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과거 대량 발굴 지역의 유해 자료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고 반철환 하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반 하사는 인제군 서화리 일대에서 벌어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고인의 딸이 지난달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해 이후 분석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